귀찮은 당신을 위한 지식 한 스푼, 귀찮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식을 한 스푼씩 떠먹여 드리고자 모여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히키입니다. 조프로입니다. 윤반장입니다. 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저희 특별 게스트 조집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조집사입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또 오늘 토픽에 맞는 또 다른 특별 게스트 분들이시죠. 오늘 귀한 분들이에요. 아주 귀한 분들이십니다. 시간 내주셨는데 지금 인기리에 연재되고 있는 빨리 인기 KBS의 그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이라는 팟캐스트를 운영하고 계신 KBS 기자님들 모셨습니다. 김기화 기자님, 오규정 기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오늘 청취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마디씩 해주세요, 기자님들. 알겠습니다. 저는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이라는 이 본격 KBS 소통 방송. 소통 하자. 소통 좀 하자. KBS가 그동안 이제 노잼에다가 불통의 이미지였는데 이대로는 망하겠다 회사가 그런 생각을 가진 기자들이 모여가지고 댓글을 달아주신 네티즌 분들과 누리꾼 분들과 소통하는 그런 방송이에요. 저는 KBS 10년이네 벌써 10년 차. 10년 차 기자십니다. 벌써 고인물이 돼가고 있습니다. 네, 김기화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역 확장하러 나왔습니다. 네, 저는 7년 차고요. 네. 저희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에서는 목소리와 얼굴을 담당하는 아름다운 미인이십니다. 네, 목미 얼더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규정입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기자님들은 뭐 2018년에 하지 못한 후회하는 것들 있으십니까? 혹시 있으세요? 저희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 팟캐스트를 좀 일찍 했어야 되는데 언제 시작하신 저희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요. 저희가 8월에 시작했거든요. 8월 중 이제 한 4달. 네, 근데 그런 거 치고는 굉장히 순위도 높고 댓글도 많고 괄목할 만한 성장을. 그 뭐지? 유튜브가 잘 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유튜브가 아무래도 이제 들어오시는 분들도 많고 접근성이 높으니까 쉽게 누르면 바로 볼 수 있으니까 많은데 최욱 씨 그 매불쇼의 최욱 씨가 저희 보고 3개월 못 갈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최욱 씨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넉 달은 갔다. 대단합니다. 근데 이 팟캐스트가 실제로 거의 오래 못 가는 경우가 많죠. 왜냐하면은 그쵸. 동력이 떨어져요. 하다 보면은 힘들죠. 내가 도대체 왜 이 짓을 하고 기자님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저는 선배가 하자고 했을 때 왜 알겠다고 했나? 대표적인 후회네요. 이게 제가 이제 밤에 네. 그러니까 인간의 감수성이 가장 높아 있을 때 약간 그 이성적인 그 판별력이 굉장히 떨어져 있을 떨어져 때 있을 그런 때. 시간대에 그때 미끼를 이제 세차할 때. 카톡을 보냈죠. 네. 자니? 전화 너무 싫어. 자니? 연애 고수실 것 같아요. 아닙니다. 가수라서 자니 보내고 앉아서 이거 어떻게 생각하니?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그래 그럼 같이 내일 어디 나오면 돼. 뭐 이렇게 시작하게 됐어요. 그렇게 시작되셨군요. 오늘도 이제 새해를 맞이해서 또 이제 잘가 18년아 어서와 19년아 특집으로 깜짝 놀랐어. 어감이 다소 그렇지만 요즘 많이들 쓰고 있는 말들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2018년을 보내면서 2018년이 어땠나 10대 뉴스들을 한번 선정해 보려는 시간을 가지려고 우리 이제 바쁘신 기자님들을 모셔봤습니다. 기자님 소개해 주시죠, 김 기자님. 네, 저희가 이제 보통 이제 연말 되면 이게 보통 이제 12월 31일 정도에 10대 뉴스 그래가지고 짠짠짠짠짠 이렇게 나오는 10개 정도를 이제 많이 하는데 이거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정해요. 방송사들이 기준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정하는데 KBS, SBS, 그 JTBC를 골라봤어요. 왜 MBC는 없습니까? MBC 이거 안 했더라고. 아니 MBC 지금 업무 태만 아닙니까? MBC 약간 트라우마가 있는 거 아닐까? 아닙니다. MBC. 아니 전 당연히 MBC 분들 그래서 지난해 MBC 되게 열심히 했거든요. 유치원 그쵸. 3법도 그렇고 되게 열심히 그러니까 했는데 할 거리가 많았을 것 같은데 자기들 자랑하고 싶은 게 많았을 텐데 안 했더라고요. 안 해가지고 좀 아쉬워서 찾아보니까 JTBC는 또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뭐 해왔는데 조금씩 달라요. 공통적으로 있는 것도 있고 일단 공통적으로 있는 것부터 순서대로 제가 KBS 10대 뉴스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남북 정상회담. 그렇죠. 남북 정상회담은 뭐 워낙 큰 이슈였기 때문에 다른 SBS랑 JTBC도 한반도의 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애둘러서 왜냐하면 이제 이게 남북 정상회담도 했지만은 뭐 북미 정상회담도 했고 전반적인 그런 분위기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뭐 딱 남북 정상회담만 잘라서 쓰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지난해 좀 가장 큰 이슈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미투 열풍. 미투도 엄청 지난 한 해 진짜 컸지. 미투 때문에 진짜 수많은 사람들이 뉴스에 나오고 근데 그게 정치인들도 많이 정치인 뭐 문화계 뭐 예술계
난리였죠. 근데 이게 꼭 비단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그렇지. 워낙 전 네. 세계적인 열풍이 있었어서. 그러니까 처음에는 미국에서 먼저 시작을 했고 네. 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KBS 안에서도 미투 운동을 했었어요. 아, 정말요? 네, 그래서 실제로 보도도 나갔습니다. 몰랐네요. 왜 전혀 그건. 몰랐지? 여기자들이 우리가 너무 KBS 관심이 없어요. KBS 안 보거든. 저희가 죄송하지만 7번, 9번 안 본지 네. 좀 돼가지고 그게 사내에서 본인이- 어떤 일어난 아니면 그 피해자는 뭐 사내에서 사내. 일어난 것과 그다음에 취재하면서 겪는 여기자들이 겪는 뭐 그런 아. 것들을 이제 한 여기자에다가 남자 기자까지 해서 박대기 박대기 선배가 눈사람. 네. 같은 네, 네. 동참한다는 동참하셨다고. 취지에서 네. 있었어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MB 구속. MB 음. 구속. 큰 일이죠. MB 구속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네. 그 박근혜 구속은 좀 시끌시끌했는데 MB 구속은 다들 약간 그래요. 너무 당연하게 생각한 거 아닙니까? 약간 정해진 수순이라는 느낌이 약간 드는. 이게 어떤 그 이슈든지 간에 현직이 어떻게 되면 정말 난리가 나요. 그렇죠.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전직이. 현직이 그렇게 된다는 것은 그 밑에 있는 사람들 줄줄이 다 날아간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파급 효과가 크니까. 그렇죠. 파급 효과가 엄청나게 크고 이 관련된 어떤 정부나 어떤 그 사회의 체질 자체가 바뀌는 이슈이기 때문에 현직이 어떻게 된다는 건 무조건 큰 이슈가 됩니다. 하지만 전직이면은 이미 떠났어. 그다지. 이미 우리 그림 바뀌어. 그리고 이미 우리 사회가 전직 대통령 구속되는 걸 너무 많이 너무 봤어요. 당연하죠. 너무 네. 익숙한 구속 안 된 사람이 없잖아요. 없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가는 거 아니야? 아니 심지어 이명박 전 대통령 그 전에도 뭐 이슈가 많았잖아요. 많았죠. 그 사실 그냥 덮어줘 왔던 거지 지금까지. 그러니까 약간 그냥 그러려니. 맞아요. 좀 그러려니 했던 것 같아요. 저도. 네. 맞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또 뭐지?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치소에 가는 길에 지지자분들이 엄청 많이 그렇죠. 나와요. 그치. 난리가- 요즘도 지금도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하지. 지금도 가서 가만히 있어요. 소리 친다고. 그래서 그리고 그 이슈 자체가 굉장히 큰 이슈였는데 MB가 구속될 때는 SSL 이. MB 팬덤이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지 않아요? MB 팬덤이 엄청나지 않고 이게 어.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상징하는 정치적 이미지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박정희 이후로 이어져 내려오는 네. 대한민국의 그 고도 성장기를 겪으신 분들의 어떤 음. 팬덤, 팬덤. 진짜 보수의 로열티. 가치, 태극기 보수의 부대. 가치, 그치. 예, 태극기 그런 게 부대를 있는 만들어냈지. 태극기 분들도 네. 계시고 그런 어떤 근데 MB는 사람들이 왜 뽑았냐, 왜 그냥 대통령이 경제. 되냐? 실리. 실리. 우리 집값이 오르지 않을까? 그런 근데 생각. 아니었어. 알고 보니 아니었어. 아니었어. 또 아니면 뭐 정동영을 뽑을 수 없지 않냐? 아 맞아. 뭐 이런 맞아. 생각에 뽑으신 분들이 많거든요. 했는데 까보니까 아이 그다. 그렇기 진짜. 때문에 사람들이 그다지 이게. 이게 역시 팬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폭발한 의례 분노. 대한항공 갑질. 갑질. 예, 여기 또 유명한 땅콩. 분들 많이 등장하세요. 네. 대한항공 땅콩. 일가, 그쵸. 대한항공 한진. 일가 또 아시아나도 있었고. 한진도 그렇죠. 있었고. 그리고 네. 양 회장, 양진호. 양진호 아, 회장, 요즘에. 닭을 칼로 이렇게 하시면 그분도 머리 진짜- 염색시키고. 그분은 그 동영상 때문에 너무 파워 효과가 컸어. 맞아요. 동영상을 듣는 거하고 보는 거 완전 차원이 다른 근데 얘기거든. 그 제 생각엔 대한항공은 음성이었잖아요. 그 이제 히스테리 소리. 도대체. 전 듣고 이게 오디오가 고장난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지금 윤 반장은 보는 것과 듣는 것이 좀 차이가 있다 했지만 전 그 음성만큼은 그 파급 효과는 영상만큼이나 셌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영상으로 봤으면 더 셌을 너무 끔찍하잖아요. 소리 너무 자체가. 끔찍해요. 그리고 그 최근에는 그 조선일보 그 그렇죠. 초등학생 딸이. 딸의 네. 어떤 그런 기사 아저씨한테 네. 이제. 그것도 그게 난리였죠. 또 MBC 단독 보도였어요. 예 맞아요. 근데 저도 궁금한 게 20대 뉴스를 단독 위주로 뽑지 않았을까? 그럴 수도 이따가 있겠네. 제가 살짝 말씀을 드리겠는데 어. 그런 게 조금씩 있어요. 그런 게. 가중치가 박사마다. 들어가지 않았을까? 있어요. 근데 네. 그렇게 갑질이 많았는데 양 회장 그 때문에 그 이후에 갑질 뉴스 같은 것이 많이 묻혔어요. 왜냐하면 너무 자극적이야. 자극적이야. 예. 너무 애매한 비정상. 갑질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 구역의 미친놈은 나야. 이래버리니까 사람들이 앵간한 미친 짓 네. 가지고는 맞아요. 이래버리는 거죠. 아니 그 닭을 왜 칼로 사냥을 하고 왜 그러셨을까? 놀라운 분이고 네. 그뿐이 아니고 최근에 그 잊혀질 권리 그 회사 있잖아요. 그거 잊혀질 만드는 권리. 그 회사에 이거 송영빈 네. 대표도 이제 그 직원 때리고 그분이 네. 그 충격 때문에 막 미국 가에 계시고 막 어. 그러시잖아요. 이게 사실 사람들이
지금 저 벌써 이분도 때렸는데도 자극이 덜하네요. 맞아. 그냥 별로 감이 없어. 양진호 회장도 처음엔 때린 걸로 시작했어요. 뺨 그치. 때린 걸로. 뺨 때리는 네. 거. 근데 그때는 그렇게 이슈가 안 그치, 되고 말은 근데 점점 약해. 속보로 이제 각 잡는 거 나올 때 그때 머리 염색. 머리 염색시키고 막. 난 그거 기억나는데 술자리에서 화장실 못 가게 한 거. 난 왜 그게 그랬냐면은 약간 그럴 법해. 진짜? 그런 사람이 사실 어. 조금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여기다 놓고 꼰대 같은. 약간 그런 사람들이 있어 사실. 되게 힘들게 살아보죠. 아니 그렇지 않아. 보수적인 환경이. 아, 근데 이제 예전에는 이 을들이 이렇게 갑의 이런 횡포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어요. 네, 참았죠. 참았어요. 왜냐하면 다 들어주지도 않고 증거도 없으니까. 어. 근데 이제는 스마트폰이 생겼잖아요. 너무나 큰 녹음, 무기죠. 녹화 뭐. 그래서 어. 녹취 일상화가 할 수 된 것 있고 같아요. 녹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음. 이번에 그 TV 조선의 방정호 전무의 딸 같은 경우에도 맞아요. 그 기사님께서 녹취를 하신 거잖아요. 음. 그 녹취가 없었다면 진술만 어. 가지고 이렇게 맞아요. 그냥 본인만 손해보고 말았겠죠. 그리고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그 디바이스들이 발전을 했고 너무 일상적이고 그리고 채널도 굉장히 많아진 게 굉장히 핵심적이었던 것 같아요. 발음이 진짜 좋으시네요. 디바이스. 기기들의 발전. 그 네. 비슷한 지점이 네. 뭐냐면 옛날에는요 택시 기사 폭행이 진짜 많았거든요. 음.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막내 기자 때 이제 막 경찰서 돌아다니는 게 그쵸. 있어요. 가면 맨날 사건 뭐 알려주세요 이러는데 뭐 없잖아요. 뭐 뉴스 살인이 주세요. 매일 나는 것도 뻔해, 아니고. 뻔해. 네. 그럼 제일 많이 나는 사건, 그러니까 보고를 해야 되니까 뭐라도 찾아야 되니까 매일 들어온 사건이 교통조사기에 가면은 교통사고, 음주운전 뭐 이런 사고가 늘 들어와요. 맨날 빠지지 않는 게 택시 기사를 누가 술 취해 때렸다 이런 건데 택시 기사 폭행이 확연히 줄었어요 최근에. 왜냐? 블랙박스가 블랙박스. 택시 내부 블랙박스가 생기면서 맞아요. 이 사람들이 취객이 안 때리는 거죠. 이거 취했는데도 취하고도 블랙박스 보고 정신 드는 거야. 마지막 정신줄을 그럼 놓지 않고. 분노 조절 장애가 아니라 분노 조절이 되는 거지. 어. 블랙박스가 있으니까. 순기능이네요. 순기능이에요. 순기능이죠. 네, 말이 좀 샜는데 다음 기사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이렇게 4개가 3사가 모두 꼽은 공통적으로 지난해 가장 중요했던 뉴스고요. KBS가 꼽은 거는 이 중에 뭐가 있냐면 양심적 변형 거부 무죄 판결. 이거 저희도 한번 살짝 얘기해 본 네. 적도 있죠. 이게 1등인가요? KBS? 아니요. 그냥 10대 순위 아니야, 없이. 나. 순위 없이. 어떻게 이런 걸 순위를 매겨? 이런 정말 순위 매기기 정말 이런 거 정말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윤 반장이 정확히 맞췄죠. 36개월 대체 복무. 정말 네. 그냥 대단하죠. 두 배라고. 네. 아니요, 제가 얘기했던 거는 그 현역에 비해서 그 만약에 합숙이면 2배, 비합숙이면은 2배, 합숙이면 1.5배를 얘기했는데 지금은 합숙인데도 2배가 됐죠. 네. 그래서 어느 정도 근데 36개월. 윤 반장이 예측한 대로 판결 결과가 나와가지고 사실 저희는 안 다루고 있다가 청취자분께서 윤 반장 예언이 맞았다라고 해서 달아주셔서 저희가 한번 얘기했었던 적이 있네요. 네. 그 어제 뉴스가 뭐가 있냐면요. 이 양심적 변형 거부를 이렇게 안 부르기로 했어요. 네. 종교적 변형 거부를 바꾸기로 했어요. 그때 우리가 얘기한 그대로 양심적이라고 붙이면 뭐야? 나는 양심 없는 그건 사람인가라는 네. 여론 때문에 이렇게. 근데 사실 그 종교적이라고만 할 수 없는 게 물론 그 여호와의 증인이 대다수긴 한데 한 90 몇 %를 차지하긴 하는데 그냥 신념회에서 종교 그 맞아요. 공약법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네. 그냥 내 신념과 다르다. 네. 근데 그래서- 모든 남성의 신념과는 다 다른. 다 다르죠. 맹점이네. 네. 근데 댓글 반응 어떻습니까? 지금 36개월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까? 사실 댓글 보면은 이런 뉴스에 보면은 그 댓글에 어떤 사람들이 댓글 다는지가 나오잖아요. 3, 40대 남성 비율이 90%예요. 그러겠지. 분노의 댓글. 이미 다 나는 군대 갔다 왔어. 갔다 왔어. 그리고 50대가 되면 내 아들이 가야 돼. 근데 젊은 사람들은 오히려 10대, 20대는 사실 엄청 관심 있지는 않아요. 사실. 맞아요. 갔다 온 분들이 그럼 나는 뭐 사람 죽이고 싶어서 갔냐 이런 박탈감과 분노 같은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현역 장병들 같은 경우에 더 그렇겠죠. 현역 장병들은 맞아. 댓글을 잘 못 달기 때문에 있겠지만은 이제 그런 사람들의 어떤 박탈감도 이거 사실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고 맞죠. 그렇습니다. 가지고 이걸 이제 종교적 변형 거부라고 이제 이름을 붙이기로 했고 이걸 이제 그 심사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얘가 진짜 이런 거냐 아니면 진짜 군대 가기 싫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건지를 또 판단한다고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올해 초에 이제 올려가지고 법으로 이제 통과를 시킨다고 계획을 잡고 있는데 또 시민단체와 또 이쪽 양심적 변형 거부 쪽에서는 36개월 너무 가혹한 거 아니야. 서로 너무 서로 징계적이다. 이거 징벌적이다. 징벌적이다. 그 교도소에서 근무하지 않습니까? 교도소에서 한다 그랬어요. 네. 맞았어요. 네. 다음으로는 사립유치원
사학비리 이 셌지. 네. 드러난 치부가 네. 있었어요. 제 주변에도 유치원집 아들들 부자입니다. 엄청납니다. 엄청나. 제가 이거 보면서 네. 남도너버에서 유치원 유치원 돈 어떻게 버나? 어떻게 보나 저 고려해 보겠습니다. 이게 네. 딱 어떻게 생각되냐면 땅 짚고 헤엄치기란 말이 딱 맞다는 거예요. 그렇죠. 국가 보조금도 받고 그리고 이제 원비도 받는데 이거를 국가 세금이 들어가는 건데 국가 돈이 들어가는 건데 7년 동안 이거를 관리 감독 안 한 거예요 국가가. 전혀. 네. 전혀 안 한 거예요. 이거 사실 국가의 직무유기고 사실은 국민 돈을 막 얼마 썼지? 7조인가? 10조. 7년 동안 10조를 썼는데 이거를 관리 감독 안 한 거예요 국가가. 엄청난 온 가족이 눈먼 억대 연봉이죠. 네, 이거는 국가를 조져야 되는 거죠 사실은 원장들보다. 음. 왜냐면 우리 사회 시스템이 선의를 믿고 돌아가는 시스템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유치원 원장들이 착할 거라고 생각하고 정직할 거라고 생각하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국가가 이거는 이제 똑바로 안 한 건데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됐고 이걸 이제 MBC가 단독 보도를 했죠. 이 진짜 MBC 이건 엄청 MBC 왜 10대 뉴스 안 합니까? 그래서 네. 박용진 의원이 이제 국정감사 때 맞아요. 이거 네. 자료를 이렇게 네. 가지고 MBC에 그걸 이제 줘가지고 MBC에 막 생중계로 막 국회 백으로 멋있게 나가고 아직 네. 어쨌든 결론이 안 났죠. 이거. 안 났죠. 이게 자유한국당이 굉장히 방해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왜냐하면 이게 자유한국당 주장은 이게 이제 자기 사유재산이다. 사유재산에 대해서 국가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더니 이쪽에서는 그럼 국가 돈 들어간 것만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에듀파인 같은 걸 도입하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아직 안 정했어요. 에듀파이는 그거 이제 어떻게 썼는지 모니터링하는 프로그램 같은 그 회계 그렇습니다. 프로그램 같은 회계 거지. 프로그램인데 그래서 이게 지금 원래는 지난 37번째 본회의 때 국회 본회의 통과될 예정이었는데 원래 패스트 트랙으로 올라갔었던 건데. 그러니까요. 네. 그랬었는데도 어느 때보다 늦다. 매우 늦다. 아이러니하네요. 네. 자 그리고 그 다음은 6.13 지방선거 여당 압승. 정치시네요. 생각보다 더 놀라웠죠. 압도적. 이게 사실 사람들이 빡쳐가지고 찍었죠. 너무 화나가지고. 또 이때 또 막 홍준표 대표가 이건 홍준표 홍준표의 콩쿠르학에서 작품이에요. 이거 홍준표 저는 작품이야. 이게 딱히 놀랄 만한 이슈라고 나도 뽑은 놀라지 게 않았어. 저는 좀 근데 의아했어요. 이게 뭐 예상했던 것보다 네. 더 이겼어요. 압승한 근데 이제 압승할 거라 생각했는데. 저도 압승할 거라고 생각해서 네. 크게 놀라지 않았어요. 네. KBS가 잘못한 것 같네요. 아유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다음 뉴스는 오 기자가 KBS에서 또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네, 아직도 계속 논란 중이죠, 삼바. 네, 제일 지금- 큰 뉴스로 뽑고 싶습니다. 그래요? 그 정도입니까? 네, 이거 되게 중요한 문제인 것 같고 이게 어떻게 될지도 아직 확실하지 않고요. 그리고 이게 증선위에서는 일단 그 분식회계로 결론이 났는데 거래소에서는 또 상장 폐지가 안 됐잖아요. 유지가 살아났어요. 됐잖아요. 다시 네. 그냥 정상 거래하고 네, 있죠. 그 부분에 있어서도 뭔가 형평이 너무 문제, 떨어진다고 네. 저도 생각은 사실 해요. 네, 그런 왜냐면 문제들이 네. 그 증선위 결과가 나왔을 때 거의 대부분 상장 폐지를 당연히 예상을 했는데 아무래도 그냥 파급 효과를 생각해서 좀 정치적인 선택을 한 건 아닌가라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좀 의아하긴 했어요. 이거 네. 그 경남제약이라고 레몬을 만들던 회사 있어요. 네. 맞아요. 거기도 상패 지금 똑같이 상패 위기입니다 지금. 왜냐면 거기 상패한다고 하고 네. 얘는 아닌다고. 근데 그거 조금 달라. 뭐가 다른가요? 그 아, 추세 어. 보니까 이게 경제부서 거래소 경제부. 거래소에서 이제 눈빛이 기업 다르십니다. 심사위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게 코스피랑 코스닥이랑 일단 기준이 좀 다른데 코스닥이 아. 조금 엄격하긴 해요. 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경남제약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분식회계가 있었잖아요. 있었는데 걔네들이 분식회계보다는 사실은 경영의 투명성이 더 문제였던 거예요. 왜냐면 거기 최대 주주랑 뭐 이런 거에 경영권 싸움이 있고 막 이런데 그게 해결이 안 됐어요. 플러스 알파가 있구나. 네, 그래서 기업 심사에 처음에 올라갔을 때 그거를 그 해결할 개선 계획을 갖고 오라. 그래서 계획을 이제 걔네들이 만들어가지고 갖다 줬어요. 근데 그러면 한 뭐 6개월 안에 니네들이 그러면 이거를 개선 계획을 이행해 와라라고 했는데 6개월 지났는데 그걸 안 해온 거예요. 그게 문제가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삼바 이슈가 있었죠. 네, 근데 다음 이 건 3반은 KBS만 뽑은 겁니다. 그러니까요. 삼성이고 뭐 어디고 간에 광고를 안 받기 때문에 재벌이나 자본 권력으로부터는 좀 그나마 자유로울 수 있는 언론사예요. 물론 저희가 잘하고 있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고 왜냐면 하도 욕을 많이 먹기 때문에. 근데 근데 이건 잘하는 것 같아요.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3사 중에 이건 저희만 있잖아요.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저희가 리포트를 3바 때 제대로 안 했다는 비판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불충분했다. 만회하려고. 네. 사실 이런 적이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3바 때 보도 많이 좀 안 해가지고 보여주기 식으로. 보여주기 식으로 10대 뉴스에 중요하다 이렇게 한 걸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하여튼 있겠네요. 앞으로 저희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욕먹고. 자 네. 다음으로는 사법농단.
이것도 굉장히 이게 사실 큰 뉴스인데 사실 이거 우리가 진짜- 안 다뤘죠. 저 업계잖아요. 네, 큰 뉴스인데 안 다룬 게 그냥 제 생각은 그게 있어요. 저는 어디 가도 판사를 까지는 않거든요. 왜죠? 왜냐면 최후의 보루야 판사는. 정말. 그런 줄 알았죠. 그래서 이게 나는 너무 창피하고 이렇게 되면은 사실 그러니까 진짜. 사법의 역할 중에 하나가 뭐 견제. 올바른 뭐 정의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그냥 사회가 돌아가기 위해서 분쟁을 종식시키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싸우지 마 해가지고 끝. 대법원이 그건데 이제 그만 싸워. 그랬는데 대법원의 신뢰가 무너지면 사회는 계속 싸우는 거야 그냥 종식이 안 되고. 그래서 저는 이걸 지켜주고 싶어서 개인적으로 근데 누굴 이제 지킵니까? 그냥 크게 다루고 싶지 않았어. 그러니까 이제 위반장님 안 되시니까 제가 저도 이건 하자면 이 판사들의 권한은 누가 준 것인지를 다시 생각해봐야 돼요. 그렇죠. 대통령의 권한은 국민이 준 거죠. 네. 투표를 통해서 정당한 투표. 국회의원도 이제 준 건데 판사의 권한은 누구도 준 적이 없어요. 40회 싸움을 주나요? 없지. 예. 그렇죠. 그래서 그 정당성을 누가 그 가디언들을 이제 와치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인데 이건 사실은 우리가 믿어주니까 생기는 권력인 거예요. 판사들의 권한은. 그렇잖아요. 맞아요. 예. 국민들의 믿음을 배반한 거잖아요. 그럼 판사들이. 그럼 누굴 믿고? 예를 들어서 얘네가 대법 판결한 것 중에서 뭐 KTX 승무원 같은 경우에도 자살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아시죠? 그러면은 그분이 자살했는데 그럼 대법이 이걸 책임질 겁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이 사건에 대해서 사법농단 양승태 나쁜 놈 하지만은 정확히 이해 못하신 분들이 계셔서 되게 제가 많죠. 짧게 설명을 드릴게요. 짧게. 네. 여기에 연루되어 있는 기관이 3개예요. 청와대, 법원행정처, 대법원 이렇게 3개입니다. 3개인데 청와대의 보스는 박근혜죠.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일본을 잘 보이고 싶어서 그 뭐야 위안부 판결이나 이런 거 판결 미루거나 아니면 뭐 정교조 같은 거 뭐 이런 게 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럼 그걸 시켜. 자기가 직접 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시켜. 누굴 시켜? 민정수석 우병우한테 시키는 거죠. 우리 다 아는 이름이에요 이제는 네. 다. 그 우병우는 이제 법원행정처 박병대 처장한테 이렇게 좀 해라. 이렇게 좀 가서 대법원한테 이렇게 판결 이렇게 하라고 해라. 그럼 대법원장도 박병대 대법원장은 밑에 임종원 차장한테 시키는 거예요. 그 도망 다니신 분. 그 도망다니시면 법원행정처에 그래서 박병대, 임종원 이렇게 둘이 멤버예요. 그래서 임종원 차장이 그러면은 바로 대법원 양승태한테 얘기할 수 없으니까 양승태 대법원장 있고 그 밑에 이제 유해용 수석 이제 재판 연구관이 있어요. 그 사람한테 시킨 거예요. 이거를 재판을 연장하거나 이렇게 판결해달라 이런 식으로. 그 유해연 이 연구관이 이제 양승태 대법원장 통해서 이런 식으로 재판을 움직인 것이죠. 이렇게 6명이 가장 핵심 멤버인데 이 유해영 재판 연구관이 막 그 문서 같은 거 증거 문서를 다 일부러 파기하고 막 증거 인멸 같은 거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속이 안 됐어요. 증거 인멸했는데도 왜 구속이 안 됐냐? 이거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게 판사거든. 영장 전담 판사가. 그러니까 판사가 그럼 자기 이거의 가족인데 식구 감싸기 아니냐? 검찰이 이 사건 관련 사법농단 관련해서 그 청구한 영장의 90%가 기각됐어요. 다 기각시킨 거예요 판사들이. 그러니까 이거는 수사 방해 아니냐는 얘기 나올 정도로. 그런데 결국 그러면 이렇게 검찰이 수사를 해. 그럼 판결을 누가 해요 이거 재판? 판사가 또 판사가 하죠. 그래서 이거를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특별 재판부를 만들자 이런 얘기를 찬성이에요. 하는 거예요. 네. 찬성하신다고. 네. 그런 이슈인데 정말 그럼 우리 국민들이 누굴 믿고 그러면 그러니까요. 국민들이 맞아요. 막 얘기하다가 안 되고 하면 가는 데가 법원인데, 법원인데. 판사들은 네. 진짜 반성해야 됩니다. 네, 확실히 저도 이제 네. 검찰은 원래 정치적이라는 그런 선입견이 있었는데 판사는 그래도 중립일 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른 길을 가고 했지. 있다고 생각했는데 판사들도 지금 딜을 하고 있었다라는 걸 알게 된 순간 우리도 충격적이지.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느낌이 들죠. 네, 그렇습니다. 충격적인 소식이었네요. 다음 거는 옥 기자가 네, 다음 저희가 꼽은 10대 뉴스는 주 52시간 최저임금 논란입니다. 저희도 한번 에피소드 다룬 적이 네. 있었죠. 네, 문재인 몸소 정부에서 느끼고 있죠. 네. 뭐 어떻게 느끼고 계신가요? 고용주로서. 네. 주변의 고용주들을 봐서 아 맞아요. 예. 그 제 주변에 이제 의사들 개원한 의사들이 좀 있는데 네. 다 대부분 문재인을 응원하던 사람들이었는데 지금 다 돌아섰어. 나름 자영업자들이죠. 네. 네. 문재인 정부가 지금 이제 소득주도 성장한다면서 최저임금 그러면 올려라. 근데 이번에 최저임금 올린 게 10% 넘게 올랐다고는 하지만 원래 공약보다는 뭐 적게 올라가지고 아직까지 양쪽에서 욕먹고 있죠. 네, 논란이 많고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은 얘기가 지금 주유수당 논란도 주유수당. 같이 논란이죠. 엮여가지고 이것도 아직 계속 되는 것 같습니다. 2019년에도 이어질 것 같네요. 이 이슈는. 네. 그렇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이렇게 10개 KBS 간 거 10개. KBS. 근데 이제 SBS는
여기에서 자꾸 시계를 보시니까 제가 되게 빨리 해야 될 것 같고. 네. 그러니까 SBS는 평창올림픽. 평창올림픽 이게 컸죠. 신선하네요. 이게 근데 이것도 한반도의 봄이랑 비슷한 느낌 아니에요? 그럼 넘어갈게요. 그리고 드루킹. 드루킹 아, 컸죠. 드루킹. 드루킹은 정말. 네, 그리고 집값 올랐다. 집값 정말 부동산 큰 이슈였는데. 맞습니다. 큰 네. 이슈였는데 저는 뭐 집 살 일이 없어가지고 잘 못 느꼈지만 그러니까 더더욱 네, 아직 없어요. 상대적 박탈감이 들지 않습니까? 이미 집이 있으신 전 건가? 포기했죠. 네. 포기하면 편하잖아요. 네. 편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폭염. 폭염 너무 더웠잖아. 올해. 진짜 녹는 줄 알았어요. 네. 그리고 BTS. 엄청 방탄. 우리 또 방탄. 보면 SBS는 약간 문화 쪽 말랑말랑한 거. 말랑말랑하고 좀 우리 인기가 많습니까 실생활에 SBS가? SBS 요즘 잘 나가요. 네. 민족 스브스 전문지야. 뉴스 그러니까. 아 그래서 맞아, 스브스 뉴스가 좀 젊은 느낌. 좀 젊은 감성인 것 같아요, 확실히. 스브스가 SBS. 유튜브에 많이 나와요. 맞아, 그래서 맞아. 예, 자주 저희는 보게 늙은 돼요. 감성이라 가지고. 안타깝네요. 7번 9번은 좀 다소. 정서를 잘 읽는 그런 뉴스. 네. BTS 같은 경우에 진짜 전 10대 뉴스 들어가야 된다 생각하는데. 저도 저도. 그렇습니다. 네. 이건 정말 전무후무. 이건 싸이랑은 많이 급이 달라요. 싸이랑 네, 급이 달라요. 맞아요. 그러니까 싸이는 좀 약간 그 우스꽝스러운 약간 B급 문화에서 싸이가 떴다기보다 그 말춤 말춤이 뜬 거지. 곡이 뜬 거죠. 네. 그런 B급 정서가 순간적으로 이제 인기를 음. 끌었다면 방탄소년단 정말 어떤 음악적인 아티스트로서 진지하게. 네. 이게 싸이는 그야말로 이제 원히트 원더 시작 딱 한 곡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BTS는 엄청 옛날부터 팬층을 쌓아왔고 그렇죠. 얘네는 이미 노래뿐이 아니라 어떤 감성이나 얘네가 주장하는 메시지나 세계관. 세계관 이런 거에 이미 돼 있기 때문에 이건 쭉 가는 거기 맞아요. 때문에 아예 클래스가 다른데 맞아요. 내가 봤을 때 핵심은 이건데 네. 그 싸이는 전 연령층이 즐기는 어떤 문화였다면 BTS는 사실 저도 별로 관심 없거든요. 맞아요. 그것도 그 달라요. 어르신들 대부분 관심 없이. 그러니까 사실 이게 어떤 전 연령층을 고르는 이슈가 안 된 거야. 그렇죠. 음. 근데 그만큼 우리 이제 이슈 자체가 전 연령대로 세분화돼 있고 이제는 그리고 그만큼 이제 거기마다 뉴스가 다 많다는 네. 뉴스가 너무 많은 어떤 그런 사회를 좀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해요. 네. 여기까지가 SBS인데 SBS 좀 젊은 느낌이죠 확실히. 네, 그렇네요. JTBC 넘어가 볼까요? JTBC는 뭐 여기도 평창 동계 올림픽 했고요. 근데 동계 올림픽에서는 역시 동계 올림픽에는 사실 이슈가 많았잖아요, 사실은. 뭐 컬링, 영미도 있었고. 영미. 뭐가 제일 인상 깊으세요? 동계 올림픽. 저는 김여정 그 부 아. 뭐죠? 지금 그러네. 와서 같이 그러니까 김여정이라는 인물이 그쵸. 최초로 등장한 게 이제 평창올림픽 그치. 바로 그쵸, 직전이었잖아요. 그쵸. 그 어떤 맨 처음에 그 도도한 눈빛. 그렇죠. 정말 로얄들은 저런 턱을 눈빛인가? 내리진 않아. 턱을 내리진 않아. 감독을 때는 이렇게 먹을 수 있어. 이렇게. 근데 근데 점점 그 김여정 그 변화하는 모습들 점점 친근한 이미지로 뭔가 그 웃고 겸손해지지. 그리고 정말 겸손하고 문 대통령이나 김정은 여사를 바라보는 그 따뜻한 눈빛 같은 걸 보면서 제 마음이 좀 따뜻해진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그게 기억이 좀 많이 남아요. 사실 저는 이제 임면조. 그렇지. 엄청났습니다. 그 오컬트 감성. 임면조 정말 엄청나. 충격적인. 세계적으로. 너무 매력적이야. 볼수록 매력적이야. 그치. 임면조도 되게 인상적이었죠. 예. 네. 그 다음은 여기 이제 북미 정상회담을 따로 꼽았어요. 사실 뭐 놀랍네요. 북미 정상회담은 또 굉장히 그치. 충격적이고 세계적인 충격적이죠. 사건이죠 사실은. 근데 네, 이제 맞습니다. 북미 정상회담 자체에서 나온 게 없죠. 아직은. 만났다는데 일단 얘기 두고. 그 싱가포르에서 그 만남 그러니까 성족이랑 인공기가 짜자자자 걸려 있는데 너무 잘 어울리고. 너무 잘 어울려. 그 깔맞춤이 엄청 깔맞춤이 막 있고 그런 그림 자체가 맞아요. 충격적이었던 거죠. 진짜 둘이 노벨 평화상 탄다는 루머들이 막 있었어요. 그렇죠. 그때 난리 났었죠. 맞아요. 자, 그다음 노회찬 사망. 이 건을 JTBC는 그 선정을 JTBC 했네요. 그거잖아, 패널이잖아요, 썰전. 그래서 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거죠. 네. 참 마음이 아프네요. 노이찬 사만 너무 그냥 쓱 하고 넘어간 느낌이야 사실. 맞아요. 근데 사실 네. 이게 저희 윗또래들은 훨씬 더 이제 충격적으로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제 기억에 노회찬 이제 전 위원이 사망했을 때 저 아버지가 술 한 잔 드시면서 그 본인이 그 노회찬 전 의원 그 굉장히 유명한 연설 있잖아요. 그 버스 얘기하던 예. 그걸 얘기하시면서 되게 마음 아파하셨던 저 아빠가 마음 아파하셨던 게 기억이 남아요. 그래서 저희 또래보다는 저희 윗세대가 그치. 굉장히 공감한 굉장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인 뉴스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 같은 경우에 이제 그 김어준 뉴스공장을 열심히 듣는데 거기에 노회찬 의원이 계속 나오잖아요. 노르가즘이라는 코너로. 네. 굉장히 고정이었죠. 고정으로. 근데 들으면서 굉장히 호감이 많았었고 원래부터 뭐 좋아했지만은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드루킹이 맞아요. 내 돈 5천 받았다 네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이걸 또 허익범 특검이 별건수한 거잖아요. 사실 이게 그건이 아닌데 원래 별건수하면 안 되거든요. 마음이 아파요. 원래 하는 거는 김경수와 그렇죠. 김경수 도지사를 가지고 이제 뭐 매크로 했다 이거를 가지고 뭐 느릅나무 출판사 그걸 해야 되는데
별건으로 노회찬 불똥이 튀었어요. 왜냐하면 김경수가 나온 게 없거든. 그래서 글로 돌린 것 같아요. 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돌렸는데 여기서 갑자기 노회찬 이제 고 노회찬 의원이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나중에 또 검찰 재판 과정에서 준 적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허위범 특검이 자기를 회유해가지고 줬다고 했다. 안타까운 그러니까 일입니다. 이게 이 보면은 좀 깨끗한 뭐 꼭 깨끗하다고 얘기하긴 그렇지만 하여튼 이런 분들은 좀 더 사실 5천 아무것도 아니잖아. NBA는 뭐 억대 뭐 조대 다르잖아. 예전에 막 무슨 그러니까 이런 게 좀 안타까워. 오히려 깨끗한 사람들이 아니, 더 그리고 작은 일에 쉽게 상처받고 쉽게 목숨을 끊는 그리고 그런 진짜 느낌? 만약에 잘못을 했으면 그냥 잘못을 다 이렇게 받으셨으면 또 다들 이제 국민들이 그렇다고 우리가 미워하고 이럴 거 아닌데 근데 너무 본인은 극단적인 선택을 자기가 지금까지 해온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이에요. 스스로 신념. 너무 음. 엄격하셨던 거예요. 마음이 아파요. 그렇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기무사 개헌 문건. 이것도 엄청 큰 사실 뉴스인데. 그러니까 이게 큰 은근 이슈인데요. 묻혔어요. 이거 엄청 큰 뉴스인데. 이건 진짜 무서웠어. 이건 진짜 무서운 이슈인데도 모두가 맞아. 아시겠지만 이제 이 이슈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촛불 시위가 한창이던 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청와대 관저에 있을 때 기무사에서 기무사 이걸 왜 하냐부터 문제인데 기무사 이제 계엄령을 네. 내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시행 조치 플랜을 쫙 짜가지고 이제 보고를 하고 무슨 60년대 70년대 그러니까 이게 이게 너무 말로만 듣던 그 막 구테타를 막 그러니까. 우리도 겪을 수가 있는 거구나 이 말도 안 시대에도 돼. 약간 정말 이런 무시무시하죠. 느낌. 근데 네. 되게 놀랐던 게 뭐냐면 10대 20대 분들은요 계엄이 뭔지를 모르는 경우가 그렇죠. 많아요. 근데 네. 사실 저희가 30대인데도 우리도 모르지. 사실은 겪어보지 직접적으로 않았지. 겪지 영화에서 않았으니까. 봤지. 영화에서 봤죠. 그렇죠. 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하려고 생각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고. 근데 이거를 음. 이제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 조현천 당시 기무사령관은 도망갔어요. 그러니까요. 그 도망가- 아저씨를 못 잡으면 이게 안 밝혀지는 거죠. 그쵸. 그 아저씨 잡아야 돼. 근데 그 아저씨가 미국에 있지 않습니까? 자기 지인한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절대 안 간다. 아, 그리고 더 웃긴 거는 지금 군인 연금을 꼬박꼬박 받고 있어요. 아이고 세상에 눈먼 돈 너무 많죠.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네. 지금도 이것도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이다. 2019년도 이어진다. 네, 저희가 그 방송 3, 40대 뉴스 쭉 둘러봤는데 저희 각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씩 각자가 생각하는 2018년 최대 이슈는 뭐였는지 하나씩 얘기해 볼까요? 조프로 어때요? 저는 삼성 바이오를 삼방. 받겠습니다. 삼성도 공격을 받을 수 있다. 시대의 어떤 흐름. 이제는 확실히 매체가 다양해져서 그런지 이게 이제 유튜브 같은 데서 검색해 보면 어렵잖아요. 삼바 분식회계 논란 왜 하는지부터. 그러면은 진짜 많은 사람들이 그 예전에 제일모직 그때부터 이제 다 설명을 일일이 해줍니다. 네. 삼성은 지금 SBS가 제일 잘 싸고 있죠. 멱살 잡고 그 에버랜드 땅부터 시작해서 그때 뉴스 20분 동안을 그거만 했어요. 진짜 재밌었어요. 그래서 삼성이 공격받는 걸 보면서 시대가 막 바뀌었구나. 그래서 충격. 윤 반장은 어때요? 저는 사법농단을 꼽고 싶네요. 지금 변호사로서 어떤 어필을 하는 겁니까? 네,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그 사실 이게 저로서는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게 개인적으로 이제 의뢰인들을 만나면 의뢰인이 뭐 그런 얘기 해요. 뭐 판사들 뭐 옛날 같은 느낌으로 뭐 뒷돈 받고 뭐 하는 거 아니냐.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러지 않아요. 요새 시대가 어느 때인데 또 그런 시대였어. 젠장. 젠장. 그리고 한 번도 사실 사법농단 이런 그냥 판사의 일탈은 있었지만 이게 조직적으로 어떤 그런 거는 거의 처음이거든요. 역사상. 그래서 충격이었죠. 안타깝네요. 네, 기자님들은 어떠십니까? 김 기자님은 어떠세요? 전 역시 무엇보다 이제 본격 KBS 소통 방송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이 론칭이 됐다는 것이 엄청납니다. 가장 중요한 뉴스가 이게 아닌가. 10대 뉴스입니까? 11대 뉴스 하나만 껴주세요. 맞습니다. 오 기자님은 어떠세요? 저는 사건 사고 중에서 하나 꼽아보자면 네. 사건 사고는 잘 안 다루니까 근데 KT 화재가 되게 아, 의미 있는 맞아요. 엄청 충격적이었어요. 사고였어요. 이게 왜냐하면 이제 미래형 재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가 됐다. 맞는 말씀. 네, 맞습니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그 EMP 우리 스타크래프트에서만 보던 EMP가 사실은 미래에서 가장 어떤 핵심적인 무기가 될 수 있잖아요. 지금 히키님 잘 모르죠. EMP 모르는구나. 히키님 표정이 지금 뭐라는 게 EMP가 뭐냐면은 전자폭탄이에요. 그래서 떨어지면은 이제 전자기장 강한 전자기장으로 통신이나 이런 전자기기들 다 마비시키는 무기예요. 근데 그게 사실 스타크래프트에서만 봤는데 그렇죠. 97년에 사이언스 베스에 있었던 건데 지금 있는 거 봤는데 이런 걸 보면서 이게 진짜 미래에서 정말 큰 무기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네, 맞아요. 여기 다뤄지진 않았지만 중요한 일이었네요. 조 집사님은 어떠십니까? 지금
히킴의 메모장을 살짝 보니 생각나는 것이 컨닝을 하자면 네. 암호화폐. 아, 비트코인. 그렇지. 암호화폐 왜 빠졌지? 비트코인. 네. 비트코인. 아, 그러네. 사실 제가 이 에피소드 들으면 히킴 돈 잃었다고. 저는 굉장히 쟤는 사실 첫 번째로 뭐 그 수익률이 뭐 마이너스 90%뭐 이런 거는 당연하고 제 해킹인지 뭔지 그 저희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댓글 많이 달아주셨죠. 네. 전자지갑에 그 토큰들이 없어졌어요. 아. 근데 알 수가 없어. 제가 A라는 전자지갑에서 B로 옮겼는데 A는 빠졌는데 B로 들어오질 않아요. 어떻게 뭐 어디 하소할 데가 없어. 돈이 사라졌어요. 내가 하지 말라 그랬잖아. 비트코인 광풍 진짜 왜 빠졌는지 신기할 정도네요. 저희가 네. 연초에 그 비트코인 3부작이라고 해가지고 아. 비트코인 그 블록체인 기술이 무엇인지 또 블록체인 관련된 요즘 사회 당시에 뉴스 기사들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 거품인가? 버블 장미였죠. 장미가 아니라 뭐였죠? 튤립. 튤립 죄송합니다. 튤립 버블로 바라보는 그 버블의 어떤 역사까지도 달아봤는데 우리 결론이 버블이라고 제가 했잖아. 그래서 제 결론은 이거는 튤립과 똑같다. 21세기 튤립이다라고 해놓고 사실은 제가 샀어요. 암호화폐 정말 큰 이슈였고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지금 암호화폐를 얘기하려고 메모장에 써놨었는데 이거 외에도 사실 가장 개인적으로 공감이 가는 거는 미투와 그 을의 분노인데 저는 미투와 을의 분노가 사실은 큰 흐름에서 같은 맞아요. 그쵸. 맥락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회적 약자의 네, 목소리. 사회적 약자한테 이제 우리가 어떻게 대해왔고 갑질을 어떻게 해왔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좀 당연하게 그냥 치부했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아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는구나 약간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생각하는 굉장히 사회적으로 중요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해서 저는 그 이슈가 가장 컸었다. 오늘 그 기사님들 시간 또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저희가 2018년 10대 뉴스 다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 18년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정말 이제 그 작년은 보내줄 수 있는 것 같은 마음의 준비가 된 것 같아요. 청취자 여러분들도 한 해 뒤돌아보시면서 아 그랬구나 2018년 참 다사다난했다 하면서 종결하는 클로저의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네요. 들으시면서 또 본인 그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직접 생각하시는 어떤 10대 뉴스 있다. 우리 저희가 누락된 것들이 있다면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저희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기사님들 그리고 조집사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 맞아요. 맞아요. 아 저희 프로는 이제 기자들이 기사 쓰고 나서 이제 데스크나 부장한테 칭찬 들으면 기분 좋아해요. 네. 그게 끝이야. 네, 저는 근데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네. 이거 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기자들이 다 봐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그 응답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AS를 해줘야지 뉴스에 대해서.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사람들이 완전 기사를 내용을 오해하고 있으면은 설명해줘야지. 아 그게 아니야. 아니면 아니 뭐 댓글 단 분들이 정당한 지적을 했으면 아 그건 제가 부족했습니다. 이거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안 하더라고 아무도. 전 타사가 당연히 하고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없어. 근데 특히 저희 KBS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광고주 돈 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국민 그렇죠. 여러분들 수신료로 운영되는 회사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들이 우리 월급 주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뉴스 피드백을 해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만든 방송이니까요. 유튜브와 팟빵에서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 검색하셔서 많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댓글 달아주면 제가 다 대댓글을 달아드리니까 저희 소통도 열심히 그리고 또 하시면 우리가 정치가 좀 훌륭하네요. 약하지 않습니까? 안 하기도 하고. 네, 저희가 정치 이슈는 잘 다루지 않는데 네.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 기자들에서 중에서 확인하시면 난리 났어. 맨날 욕먹어. 그리고 저희 팟캐스트도 가서 좀 많이 얘기해 주세요. 그래야겠습니다. 네. 네. 다음 또 그러시죠. 네. 한번 시간 같이 맞춰보는 걸로 하고요. 청취자 여러분들 저희 다음 시간에도 따끈한 지식 한 스푼 준비하겠습니다. 한 스푼 하러 오세요. 감사합니다.